내 쌍둥이 길병원에서 태어나다. 격동의 80년대가 물이 되고 1990년대 조강 길병원은 1년에 한두 채씩 새 건물이 지어 올리는 초고속 성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이야기 전에 길병원 내 쌍둥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89년 1월 11일 중앙 길병원에서 일란성 여아 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지금도 맨날 헷갈리는 황설이설 밀이죠. 내 쌍둥이가 중앙길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남편과 부인이 둘째를 임신합니다. 병원에서 새 쌍둥이 이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출산을 위해서 친정인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친정 근처의 작은 병원에 다니던 부인은 출산 예정이라 써서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인큐베이터 시설이 없었던 병원은 큰 병원을 갈 것을 권합니다. 당황한 남편이 부인을 택시 태우고 헐리벌떡 찾아온 것이 중앙길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3시 큰일 났다 보고가 왔어요. 내 쌍둥이라는 겁니다. 내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은 사실 높지 않거든요. 산부인과 과장에게 제방절개를 지시하고 다들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한 아이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인천에는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이 우리 병원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던 산모는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부부가 수술과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돼서 무료로 퇴원시켰죠. 해오던 그대로 했군요. 또 산모가 울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고 제가 아이들이 크면 의사를 시켜라. 그게 갚는 거다. 부인이 또 무슨 돈으로 어디 보내겠느냐 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학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2006년 제가 중앙부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연재하지 않았습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옛날 자료와 사진을 찾아보다가 내 쌍둥이 기념사진을 다시 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닮았다. 내 쌍둥이가 간호사가 됐는데 컸어. 이 사진을 찾아보다가 내 쌍둥이 사진을 다시 맞다. 애들 대학 갈 때가 됐지. 우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나 수소문했죠. 내 쌍둥이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었고 수료밀이라는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서려소리는 강릉 간호학과에 수시 모집에 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 한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도 힘든 내 아이의 입학과 등록비를 자청해서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학비를 대주고 인천으로 불렀더니 넷이서 똑같이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날이 2007년 1월 10일입니다. 입학금과 등록금 2,300만 원. 여러 언론이 이 사연을 다루는데 어느 기사는 총장님이 이날 이런 말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야 대학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만 하면 전부 길병원 간호사를 뽑아줄게. 내 쌍둥이가 우리 병원에 와서 같이 근무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홍길동처럼 신줄기물 여기저기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는 줄 알 거야. 이렇게 두 차례 더 매스컴을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2월 중앙길병원 첫 출근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 매체가 관련된 보도를 냈고 이해 9월에는 일본 NHK 20분짜리 프로그램을 일본의 다른 민방은 출연 쇼 프로를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내 쌍둥이는 이후에 전의과대학교에 간호학계 편입해서 2012년 2월 4년제 학사모를 썼고요. 학부에는 전익 총장님이 후원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이 된 거니까 후원이라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셋이 같은 날 합동 결혼식을 했잖아요. 하나이는 조금 먼저 시집갔고요. 두 번째 미스컴의 주복을 받은 게 그때였는데
2014년 5월 네 쌍둥이 중에서 세 자매가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쌍둥이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더 있지만 이점에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네 쌍둥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인당 한 달에 1만원씩 적금을 부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총장님이 처음 학비를 내주신 직후인 2007년 1월 한겨레에 실린 내용인데요. 셋째 소리가 적금을 붓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남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하잖아요. 기특하네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 환자에게 친절한 간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할머니들이 건강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잘 컸네요. 예쁘네요. 아기가 수천 명은 좋게 넘을 텐데 지금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된 아이도 많을 텐데요. 성공실에 이효령 의사로 끝날 뻔하냐. 1991년 11월 19일 가천문화재단 설립 인가가 나오고 이날 재단 이사장이 되십니다. 이해에 12월 13일 중앙길병원 신축 제1별관에서 창립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어떤 계기와 의미였나요? 의료법인을 설립한 목적과 비슷합니다. 의료법인은 더 많은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잖아요. 사회적인 책임과 문화적인 봉사를 확대하고 싶어서 문화재단 법인을 만든 거예요. 당시 이효령 문화부 장관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훗날 이효령 선생은 이때가 총장님과의 첫 만남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로 끝날 분은 아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고 경원대를 인수하기도 한참 전이었는데 이효령 선생이 왜 그런 인상을 받았을까요? 제가 기업으로 끝나기 싫어서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혹시 이효령 선생은 총장님이 정치에 나설 것 같은 예감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생업에만 극우하고 돈 모으기 위한 일이 아니니까요. 가천문화재단 2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시민과의 세시봉 콘서트 전통문화 보존과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91년 가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법조계에는 그런 스토리가 나지요. 이를테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시에서 또 이렇게 해서 강걸로 싸우다가 압력을 받아서 사표를 내고 정책에 입문한 스토리. 정치가들로부터 여러 건의를 받은 것 사실입니다. 한 번도 내킨 적이 없어요. 정치를 하셔서도 잘하실 것은 평들 하는데요. 정치 싫어하는 모든 올인하는 성격이라 해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꿈도 꿔본 일이 없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니까요. 이효령 교수 이야기를 한 김에 3살 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천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은 잠시 미뤄두고 3살 마을 아이디어를 제안한 분이 이효령 교수이시죠. 창의력 또한 발상지원한 그런 방면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는 분이잖아요. 3살 버려 여든 간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하필 2살도 4살도 아닌 3살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근거도 있었습니다. 가전도 내학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생후 39개월 된 유아의 또 뇌와 20세 성인의 뇌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효령 교수는 이 속담에서 3살 유아의 축적된 인식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었잖아요. 그렇게 3살 마을이 출범한 겁니다. 2009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3살 마을은 이듬해인 2010년 6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발표식이 열렸고 총장님께서 총괄 멘토 이효령 교수가 고문을 맡으시게 됩니다. 가정길재단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교육과 기술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이 후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개한 프로젝트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천 문화가 재단으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따로 체감권으로 넣어도 될 정도입니다.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풍족해지면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대 심화됩니다. 가천 문화재단도 그런 흐름에 부응하다 보니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렇긴 합니다. 첫 행사는 1991년 9월 중앙길병원 별관에서 열린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회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순회 전시였습니다. 이후에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열면서 전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문화유산, 강좌, 청소년, 어린이, 경로, 장애인, 각종 이렇게 개최했는데요. 가운데 차문화 보고문 등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1970년대 중반 말이었는데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언니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는 어떤 전통차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분이 송영이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전통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니와 저는 동아운동에 관여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차와 친숙한 집안에 자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언니와 저는 우리 전통차를 알리고 보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리원 이사장 시절에 제가 한국 전통차 자료 전시를 연 것도 그런 이유였었고요. 1980년도 후반 9월동 중앙길병원의 은은한 차 향기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 곳곳에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에 전통차를 넣어두도록 했고요. 우리가 직접 우려낸 차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차 예절 교육도 시켰고요. 1991년 가천문화재단을 설립한 직후에 병원 별관의 전통 다실 그대로 재현한 다도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4곳을요. 길고는 차 향기가 그윽한 병원이었다. 차 예절.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4년 한중 차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한미 한독한 차문화 행사를 개최했고요. 정기적으로 중국과 스리랑카에서 한국 차문화 행사를 여셨습니다. 2002년부터 2인 1조로 직접 차를 타려 마시는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펼치셨고요. 고려 8만 대장경보다 일찍 나온 초초본 유가사질은 인천 지역에 소장된 유일한 국보이다. 차문화 보급은 언니 역할이 컸습니다. 언니기복은 정립한 규방달에는 2002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언니는 기능 보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일본 차문화 아을이라고 여겨지던 우리 차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천박물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10월 30일 중앙길병원 별관 가천관 6층에 개관됐는데 역사 유물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역시 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고소점을 운영하는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소를 보관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의 고소를 모아서 전시를 열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전시회마다 3천만 원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면 총장님께서 정신적인 방황을 하셨을 때잖아요.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전시회를 열려면은 고소를 포장하고 운반하잖아요. 가마리에 넣고 지게꾼을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1970년대지요. 남은 고소들은 제가 떠맡을 수 없었는데 처치 곤란이었지요. 한동안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국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인천 지역에 소장된 유일한 국보인 초초본 유가사지론 53권이지요. 53 고려시대 최초로 판극한 대정경의 일부였고요. 책입니다. 8만 대정경보다 200년이나 앞서 인쇄되었습니다. 저는 대정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천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전문가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초초본 유가사질은 53
1993년 4월 28일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고요. 사실 저는 의료사 박물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틈틈이 전통 의료 유물을 모으면서 안 그래도 박물관을 세우려 했거든요. 그럼 의료사 유물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가천박물관은 국내 최대 최고의 의료사 박물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병원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기기도 후대에 이르면 중요한 유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의료 산부인과 시절부터 병원 안 내장 또 의료기구 인큐베이터 같은 것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중요한 기록과 의료기구는 가천박물관으로 보내라는 지침도 내렸고요. 별도로 의사나 관련 문화재를 모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천박물관이 소장한 의료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가 모두 몇 점인가요? 향약제 집성반 6건, 태산여록, 신흥경, 산거사요, 식물본초, 간이벽 온방, 세이득효방, 중수정화 경사층 등 보물지정 의사만 8점입니다. 6점을 소장한 한덕의 의학약박물관이 국내 2위입니다. 가천박물관. 와. 인천의 명소가 된 가천박물관. 인천 여의도 국보가 소장되어 있고 의료사 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의료사 자료도 가천박물관이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죠. 총 18,436점입니다. 2위인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이 보유한 11,023점가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한의학 유물뿐만 아니라 근대에 전래된 의료사 자료도 많이 모았습니다. 가천박물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의료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의학박물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초본 육아사지론 53 국보로 지정되면서 더 넓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새로운 박물관 건립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1996년 10월 7일 소장가 이희경 선생이 평생 수집한 간행물 창간 후 5,357건을 가천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가천박물관의 국보, 보물관, 의료박물관, 창간호 박물관 등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날 이희경 선생은 사실 스스로 창간호 박물관을 만들고 싶었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대신 내 뜻을 이해해준 가천박물관에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모든 창간호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다 간행물 창간호를 소장한 박물관이 있다는 건 인천 시민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병원 별관 한 층에 박물관을 마련했다는 것은 인천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그러다가 인천 성도에 건물을 지어 10년 만에 박물관을 이전했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신축 건물이 완공됐고 10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06년 11월 1일 이전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간도 비좁아서 5년 만인 2011년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고 1년여간의 공사 끝에 5개의 전시실 등등등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천박물관이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잖아요. 가끔 박물관과 문화공간에 올라가 보곤 하는데 학생들,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1992년 7월 18일 개관한 가천 인력개발원도 정정리 자택 근처에 있으면서 인천 시민들에게 즐거운 휴식을 주는 곳입니다. 문학산에서 내려다보면 성도 일대의 벽꽃같이 보이는 곳인데요. 길병원 연수원으로 출발해서 가천대학교 가천문화재단의 인재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예술창작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주한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10년간 무상 임대 방식으로 계약했잖아요. 예술창작공간 아트블로그 연수입니다. 무상 임대 계약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미술관 하나를 선물한 셈이니까요. 다 이렇게까지 했구나.